코인 시장에는 항상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낙관적인 분위기라든지 비관적인 분위기라든지 관망하는 분위기가 그것일 겁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불합리한 인간 심리나 단면적인 투자 판단에 좌우되므로 수시로 변합니다. 장 분위기를 벗어나서 객관적이고 냉정한 상태에서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고 투자 판단을 내려야 결국 성공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을 시작으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에 도취되지 마라. 네, 안녕하세요. 이진환입니다. 2024년도 1월 10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싱가포르를 다녀오느라고 연 이틀 방송을 못하고 이렇게 오늘 찾아뵙습니다. 싱가포르 잘 다녀왔고요. 정말 많은 것들 보고 현장에서 JP모건 사무실도 다녀오고 정말 금융의 중심지였던 곳도 둘러보면서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현재 저희는 국내 사업장이 아닌 해외 사업장까지 현재 규제되는 법안을 따라서 빠르게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좋은 양질의 컨텐츠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외도 다니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ETF 관련해서 정말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는 일단은 전략적으로 갖고 있었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익절을 하고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했는데요. 본의 아니게 어제 오늘 정말 장이 많이 더 크게 유독 심하게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1월 10일은 ETF 정말 승인의 마지막 남은 아크 21 쉐어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벌써 카운트다운이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현재 이 카운트다운은 보시는 것처럼 사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또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어디서 제공을 해주냐면요. 바로 OKX 거래소에서 해주고 있는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ETF 카운트다운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제는 16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 또한 정말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기존 영상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번 ETF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뭐냐면 3월에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일괄 승인을 위해서라도 이번 아크 21 쉐어는 거절을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비쳤었고요. 그러면서 그렸던 차트가 이런 차트였습니다. 현재는 주봉이 좀 많이 오르는 상태지만 기존에는 제가 잡아드렸던 게 양, 양 그리고 이번 주에 음을 하는 이유로 거절로 이렇게 하는 방향을 전달을 드리면서 이번에 거절이 나지만 이거를 말아올리는 아래 꼬리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 1월 중순부터는 이제 다시 한번 그 이슈를 소각시키는 3월까지 흐름, 바로 일괄 승인 ETF를 가지고 있다면 기존에도 ETF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기 때문에 빨아들이고 다시 한번 3월에 기대감으로 오기 위해서 한 번 더 상승장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또 시나리오 중에 하나라고 접해드렸는데요. 본의 아니게 또 보시면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양음이 깨졌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번 상승이 너무나도 희한하게 나왔다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1시간 봉의 위치를 잘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때 나왔던 봉에서 원래대로 가면 이 안에서 횡보를 하면서 ETF가 거절에 나면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어야 하는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게 언제였죠? 1월 8일 불과 1월 8일 4시부터 갑자기 솟구치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었죠. 이유들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현재 비트코인을 알아야 합니다. 일단 6시 11분부터요. SEC 공식 트위터를 통해 갑자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정말 뜬금없이요. 정말 너무나도 뜬금없이 ETF가 모두 승인됐다고 갑자기 승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막 온갖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때 비트는 선물 기준으로 48K를 일시적으로 돌파하는 현상이 나왔고요. 그게 이제 바로 이렇게 비트코인 차트로 봤을 때도 반영이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음으로 했다고 하면 여기서 떨어졌어야 하는데 돌파를 해버렸네? 근데 그 이유가 ETF 승인과 맞물렸네? 야, 완전히 관점이 깨졌다라고 볼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돌파가 나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가 됐었죠? 한때는 비트는 선물 기준으로 48개까지 일시 돌파를 했지만 그러나 6시 26분 게리 겐슬러 의장이 트위터를 통해 SEC 공식 계정이 손상됐으며 SEC는 비트 ETF를 승인한 게 없다는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진짜 레전드를 찍었습니다. 해킹 당했답니다. 아니 SEC가 해킹이 당했대.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트위터 계정이 손상되어서 승인되지 않은 트윗이 게시가 됐다. 해킹당해서 됐다. 더 웃긴 거. 이유가 뭐냐? 2차 인증도 안 했답니다. 야,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얼마나 웃기냐면 그러니까 이런 댓글도 달렸어요. 지들 트위터 계정도 보호를 못하면서 무슨 투자자 보호를 하겠냐 그러는 거야. 아니, 이러면 ETF를 승인해봤자 투자자 보호를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아니 이건 당연히 거절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지들 계정도 보호 못하는 뭐 이런 재미난 기사도 달렸고요. 근데 야 이걸 해킹한 해커가요. 이 롤 비트코인 컴이라는 계정을 생성을 했고요. 게리 겐슬러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정하고 SEC 트위터 계정을 해킹하고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었다는 게시물을 생성했죠. 이러면서 애들도 수익을 챙겼을 거잖아요. 단순히 해킹을 해서 해킹해서 끝난 게 아니라 수익을 챙겼습니다. 얼마? 100배 아닙니다. 1000배 레버리지로 있죠. 2만 달러의 선물을 매수하고 BTC에 베팅을 하고요. 1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포지션으로 마감을 합니다. 와, 2만 달러로 100만 달러 수익 벌었습니다. SEC는 트위터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았고요. 트위터가 손상되었다고 게시하고 게리 겐슬러는 이렇게 해서 복구를 했더니 해커는 추가로 2만 달러를 베팅했습니다. 어디다? 정상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1000배를 또 레버리지로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 추가로 200만 달러, 총 300만 달러의 수익을 현금화했습니다. 누굴까요? 제가 봤을 땐 게리 겐슬러 아닙니까? 이 정도. 그렇게 하는 히스토리가 좀 있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입장 표명이 나오고 다시 45K로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EC 대변인은 트위터는 해킹당한 것으로 추정을 했고 매우 당황스러운 해프닝이지만 의문점도 제기되는 중이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대략 마무리를 했는데 결론만 따지면 와 저도 이 상황을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제가 차라리 어떤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양음이 깨졌어요 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양음 이게 깨졌다라고 보기가 힘든 게 SEC가 해킹한 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 이거는 저도 모르는 거고 정말 이 해킹 때문에 이게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원래대로 이거를 제외하고 봤을 때 이 반응이 나오려고 하는 건지는 제가 봤을 때 정확한 거는 결국 ETF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차트를 만들었다기보다는 정말 그냥 해킹에 대한 건지는 좀 판단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섣불리 지금 구간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게 제 시선인 것 같고요. 대신에 이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문가님 말대로 뭐가 됐든 간에 이 상황을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이대로 멈추게 되면 어떻게 받아들여요?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봐야 할 자료가 뭐냐면 일단 우리가 앞서 남아있는 두 가지 큰 빅뉴스가 있어요. 하나가 ETF, 또 하나가요 반감기인데요. 지금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 ETF가 전자의 경우라고 하면 ETF를 일단 1월 10일 오늘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카운트다운은 들어갔지만 정확하게 몇 시에 승인되거나 거절된 거나 걸 아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미국 시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현재 나온 시간을 보면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대략적으로 제가 텔레그램에서도 한번 올려드렸는데요. 대략적으로는 이제 보시면 이렇게 9일 현재 더블록에 따르면 스티븐 맥클러그 발키리 최고 투자 책임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이 해킹당한 놈들 수요일 업무 마감 시점에 ETF를 승인하고 목요일 오전 거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내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 시간 기준으로 보면 오늘 저녁 10시 또는 내일 새벽 6시쯤 이때가 승인이 되고 거래되는 시간이 한국 시간으로 맞물리는 기간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쯤으로 예상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면 대략적인 예상 시간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거절이 될 경우에 결국 3월에는 어떤 일괄 승인이든 나오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 바로 4월에 반감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봤을 때 현재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정말 많이 오를 수 있는가, 근본적으로 이 구간을 지키고 상승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나온 거잖아요. 결국 그 구간을 과거의 차트로 봤을 때 이걸 가져왔어요. 보시면 여기 해빙 카운트다운이라고 했죠. ETF에 대한 이 카운트다운은 이제 내일 경우로 끝나지만 반감기에 대한 카운트다운은 이제 10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할 게 뭐냐면 이 점도, 중앙생이 나와 있는 이 점도들을 잘 보세요. 바로 이게 4년마다 있었던 반감기 때의 가격들이에요. 근데 이 반감기 때의 가격 중에서 특이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면 보통 평균적으로 300일에서 500일 시점 반감기 날짜 기준으로 봤을 때요. 300일에서 500일 기준 이때가 뭐였을까요? 바로 저점이었다라는 통계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 기존 저점은 517일이 걸렸고요. 2020년도 때 반감기 기점으로 저점이 나왔던 거는 517 기점이었고요. 547 기간 똑같죠. 그리고 363 기간 평균적으로 이 총합 데이터를 내보면요 보통 400일 기간 구간에서 저점이 나왔다는 거고요. 지금 구간도 잘 보시면 어떤 기간이죠? 바로 500일 구간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죠.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바로 이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나와 있는 그 후부터 반감기 이후에 상승으로 갔다는 관점이에요. 저는 반감기 이후의 상승에 대해서는 아직 섣불리 논하는 트레이더가 아니기 때문에 오른다 내린다라기보다는 정말 이게 3월의 일괄 승인과 반감기에 대한 이슈와 둘 다 맞물려서 상승으로 간다고 하면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잘 보시면 이 브레이크 다운에 해당되는 구간, 이 초록색 동그라미를 잘 보시면요. 월봉으로 봤을 때 다 어떤 구간들이 있죠? 바로 횡보의 기간이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결국 저는 지금 현재 구간으로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42K에서 45K 기간은 뭐라 했죠? 계속적으로 매도를 해도 괜찮은 구간이라고 했죠. 위로 떡상을 한다라는 접근보다는 다시 한번 브레이크 아웃 위에 상승장으로 열리는 구간까지는 이 동그라미, 이 브레이크 아웃 기간이 항상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 우리에게는 이 브레이크 아웃 기간이 앞으로 남아있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지금은 8천에서 10,000 이 사이에서만 비트코인이 움직일 수 있지 그 이상 더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애매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데이터로 볼 수 있는 게 제가 양봉, 음봉, 주봉, 양음 패턴 말씀드렸죠. 그때 참고로 했었던 데이터 지표입니다. 그때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기다렸던 ETF에서 한번 승인되든 거절이 되든 저 하락을 본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아래 꼬리가 중요하다 했죠. 그 다음 올라가고 와야 대폭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했는데 하지만 이런 대폭적인 상승이 나오더라도 뭐가 있었냐면요. 바로 이 구간이 현재 우리 2024년도 구간이라고 봤을 때 여기에 지금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상승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더라도 뭐가 있죠? 바로 다시 한번 하락이 오고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지속적으로 털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2024년도 기준으로 보면 뭐가 볼 수 있냐를 잘 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브레이크아웃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상승이 좀 제한적일 거라고 보였습니다. 만약에 이 구간이 하락을 하지 않고 올라간다고 하면 올라가더라도 다시 떨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구간으로 보면 8천에서 맥시멈 이 10,000 사이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가는 거지 슈퍼 상승이 지금 이렇게 나온다? 이건 좀 힘든 구조라고 보는 게 일단은 첫째적으로 이 저항 부분들이 너무 강력하다는 겁니다. 이 저항 부분들을 지금 뚫고 지지를 받고 있는데 또다시 이 부분에서 또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이 저항을 받을 때마다 이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조정이 나왔습니다. 여기를 또 돌파하더라도 또 다시 조정을 받을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안전하게 사고 싶다고 하시면 ETF 기간 이게 오를지 내릴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섣불리 투자한다?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요. 그러면 뭘 해야죠? 이게 봉이 정말 ETF에 대한 그 이슈와 정말 상관없이 원래 올랐던 봉이라고 하시면 제가 봤을 때 가장 맥시멈 포인트는 딱 여기입니다. 그게 얼마냐고 보면 44,235 43,235 여기가 유일한 손절선인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 비트는 또 다시 찌라시의 반영 때문에 오른 것 뿐이지 만약에 이걸 더 높은 구간에서 따기고 싶었다고 하면 이렇게 가서 더 떨어뜨리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지를 받겠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현재 이 양음 패턴에서 음봉으로 나올 수 있었던 패턴이 과연 SEC에 대한 해킹 때문에 부득이하게 차트가 좀 망가진 것인지 판단하기에는 결국 ETF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공격적인 매수를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오늘 적어드린 44,235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매매를 하시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 저는 ETF에 대한 결과 후에 타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사실 비트코인 말고 알트들이 많이 박살이 나고 있어요. 이게 기존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상승전에 털고 올리려는 흐름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지키려는 흐름인지조차도 판가름이 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알트들의 흐름은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지 않고, 만약에 이대로 비트코인이 ETF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하락을 하고 아래 꼬리가 달성되지 못한다고 하면 빠져나오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국 불확실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판단에 너무 맡긴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은 냉철한 판단이 더 중요한 순간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계속 공유를 해드렸다시피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익절을 하고 현금 유분을 70% 이상으로 현재 장 상황을 그냥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굳이 뭐 제가 탄다고 하면 정말 자금이 들어온다는 근거 아니면 ETF에 대해서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반응한지를 좀 보고 진행 중인 봉이 아니라 끝난 봉에 올라타는 게 저는 그나마 안전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 포트폴리오는 하단 댓글 통해서 텔레그램에서 지속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고요. 현재 저도 이 SEC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밤새면서 시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응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또 방송을 하니까 좀 낯선 것 같아요, 왠지.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같이 간다는 마음 잊지 않고 장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저와 함께 ETF 승인 여부 기다려보면서 장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해 보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진환이었고요. 시장에 대한 궁금한 소식 그리고 장 상황에 대해서 왜 이렇게 흘러갔는지 궁금하시다고 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